해볼까? 공부 계획 짤 때 이제 각 파트마다 1회도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데이터 이제 뽑아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시켰잖아. 재고자산 뭐 1회도 갈 때 뭐 3시간, 유형자산 1회도 갈 때 뭐 5시간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데이터를 싹 모으면 중급에게 상권 1회도 가는데 몇 시간, 학원 1회도 가는데 몇 시간. 근데 우리는 또 학습 곡선 그 적용될 거니까 또 거기에 2회도 갈 때는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적용해 가면 되는데 시험 날짜는 며칠이야? 4월 26일. 26일? 4월 26일이 시험이래. 시험. 그럼 25일, 24일, 23일, 22일, 21일, 20, 19, 18, 17 이렇게 역으로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야. 요날 하루 동안에 1회독을 하는 거야. 1회독. 1회독. 근데 하루 만에 하기는 힘들 거야. 2차 수험생들은 시험 치기 하루 전날 하루 동안에 전 과목을 1회독을 해요. 그래 안 하면 합격 못해요. 합격 못해요. 1차 시험 대비 목적으로도 1차 수험생들도 하루 전날 1회독을 하면 좋겠지만 공부한 기간이 2차 수험생만큼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몸에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둬가지고 이틀 동안에 1회독을 한다고 그냥 생각을 해. 여유가 있으면 뭐 1.5회독까지 하든지. 그리고 요날 하루 쿠션을 두는 거야. 하루 쿠션을 두고 4일 동안에 1회독을 해. 또 하루 쿠션을 두는 거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안 될 거니까 또 하루 쿠션을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6일 동안에 1회독을 해. 또 하루 쿠션을 주는 거야. 또 며칠 동안 1회독을 해. 이렇게 역사를 하면 아직도 5회독 이상 충분하거든. 지금부터 5회독 하면 합격은 아무 지장 없다고. 며칠이나 남았을까? 56일. 한 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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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수험생들한테 56일 더 주면 몇 회독 할 수 있냐 이러면 10회독도 하겠는데요? 한다. 그걸 여기다 갖다 대면 어찌합니까? 맞아. 갖다 댈 건 아니지. 그런데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마음가짐이. 그 시험을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들 하는 소리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쟤는 3일만 더 있었으면, 쟤는 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그럼 나한테 오면 1년만 더 있었으면 이러지. 그런 후회되는 얘기를 하지 말고 후회되는 행동과 후회될 말도 할 필요도 없이 미리 이렇게 좀 해놔. 할 수 있다.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이걸 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초심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단권화 작업이 다 돼 있다고. 단권화 작업 한 적 없는데요. 내가 해줬다고. 해줬다고. 읽어준 것만 하면 된다고. 내가 책을 다 읽어주지는 않았다고. 응? 그것만 가지고 단권화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공부할 줄 모르는 애들 혹은 걱정이 많은 애들은 이런다고. 책이 이래 두꺼운데요. 그 중에 공부하는 거 우리 몇 장 돼서 세포개론 책이 뭐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우리 공부한 거 몇 페이지 돼서 몇 때도 안 하지. 그래 생각하면 충분해. 회계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만 더 세법이랑 회계랑 좀 차이가 있는 게 1차 시험에 세법은 계산 문제가 잘 등장 안 하잖아. 크게. 근데 회계는 계산 문제가 위주잖아. 말 문제가 8문제밖에 안 되니까. 뭐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하면 지금 이제 점점 조급해지거든. 조급해지면 집에서 복습할 때 기본서 잘 안 펴본다. 기본서 왜 잘 안 펴보는데 객관식 책에도 앞에 이론 요약된 게 있거든. 그런데 기본서에 객관식 책에 없는 게 있어도 기본서에는 없는 게 없다. 그걸 유념해야 된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기본서를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중급에게 기본서 상하고 보면 확 들어온다. 내공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봐진다. 빨리 봐진다. 기본서에는 없는 게 절대 없다 했다. 그러면 기본서에 있는 예제가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다. 시간이 부족하면 기본서에 있는 예제를 풀어야지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를 한 문제 더 푸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최악의 의사결정이다. 기본서를 봐야 돼. 저를 믿고 지금 기본서 한번 봐봐. 확 더 들어온다 진짜. 내 그물이 훨씬 더 촘촘해졌구나.
이게 확 느껴진다고. 기본서 놓으면 안 돼. 기본서 언제까지 봐야 되는데요? 2차 시험 치기 하루 전날까지 봐야지. 2차.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기본서를 불태워서 승화시키는 친구들이 있다. 승화시키면 안 된다. 2차 합격과 동시에 도망간 여자친구 사진을 끼워가지고 같이 불태워서 승화시켜버리면 된다고. 불이 잘 탄다고. 마음이 조급할수록 사람이 다 똑같다. 얇은 책을 자꾸 찾게 된다.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내기 이런 책을 사서 보게 되고 이런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공부가 없다. 하루 만에 끝내기라는 책을 낸 저자들도 강의할 때 하루 만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얇은 책 자꾸 의존하지 말고 기본서. 제가 시험 준비할 때는 하루 만에 끝내기라는 이런 책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합격하는데 진짜 못했다. 그치? 그 책을 봐야지만 합격할 것 같으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합격을 했겠어. 그런 생각합니다.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서 단권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권화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다. 근데 우리는 강의할 때 이미 단권화 작업을 다 같이 했다. 회계는 그럼 어찌합니까? 니랑 같이 강의를 안 들었잖아요. 김영도 회계사님이 파란 글씨로 해줬다. 여러분들 단권화를 시켜줬다. 파란 글씨로. 자, 문제 봅시다. 1-157페이지. 자, 합시다. 1-157페이지 2번.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에 대한 설명이 틀린 소리를 골라라 되어 있죠. 그죠? 5번이 틀렸어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제 지급액을 자무상 취득원가로 계산한 경우 동유형자산의 세무상 취득액은 시가이다? 의제 기부 문제 얘기하는 거지. 정상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야지. 그지? 근데 수업생들이 부당이익 계산 부입 파트를 공부하고 나면 완전 시가에 꽂혀있거든. 시가. 주의해야 된다고. 시가에 자꾸 꽂혀가지고 어느 파트에서 또 실수하느냐? 부가가치세법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시 과표에 들어갈 금액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일정액을 더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어떤 경우에도 시가는 안 들어가. 근데 자꾸 시가에 꽂힌다고요. 자, 여기는 다른 보기가 중요해. 다른 보기 볼 거야. 자, 동그라미 1번에 한국주택 구체액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단기 매매 항목으로 분류한 금융자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하고 매입과 관련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기 송금 처리, 단기 비용 처리라고. 동그라미 2번 주식회사 A가 유형자산을 주식회사 B의 유형자산과 교환해요. 교환하면서 제공받은 자산의 잔고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산했다면 입금사례 송금을 살입할 금액은 400원이다. 그럼 얼마를 취득원가로 잡았다는 얘기야? 이 회사는 지금 그거부터 파악해봐. 제공받은 자산의 잔고가액이니까 B의 잔고가액 800원을 취득가액으로 잡았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 다시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는데? 받은 거의 시가가 돼야 되니까 B의 시가인 1200원이 돼야 돼. 그래서 차액인 400원 입금사례 유보해야 된다고. 됐죠? 자, 여기는 동그라미 3번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주식회사 C가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이를 당해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거나 국공채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함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필요 없다. 다시 읽을게요. 주식회사 C가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이를 당해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대. 또는 국공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대. 즉 취득가액이 안 엎었대. 뭐든 상관없이 세무조정은 없다고. 세법의 입장은 뭔데? 명목가액 평가가 원칙이라고. 그지? 근데 현재가치 평가해가지고 취득가액에다가 엎었대. 그래도 오케이잖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세무조정이 없다고. 됐죠? 자, 나머지는 뭐 필요 없어요. 자, 5번으로 오세요. 다음 중 자산을 처분할 때 송금에 산입되는 양도자산에 세무상 잔고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돼 있죠. 그죠?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유무형자산 처분할 때 회계에서는 처분 손익을 수익과 비용에다가 잡았지. 세법의 입장은 뭐였는데 처분가액을 입금, 잔고가액을 송금 처리했었지. 그럼 결론적으로 처분 손익이 입금 혹은 손금의 귀속이 되겠지. 그렇지만
입금은 처분가액이 입금이고 송금은 장부가액이 송금이고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양도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는 얘기는 송금으로 기속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포함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자, 순서대로 볼 거야. 동그라미 1번.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합병 당시 과세된 의제 배당액.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합병 당시 의제 배당액으로 과세되면 입금산입 유보거든. 입금산입 유보라는 얘기는 주식 취득가액에 붙었다는 얘기야. 그럼 처분할 때는 송금 산입되겠지. 송금 산입된다는 얘기는 장부가액에 같이 포함돼서 송금으로 기속되겠지.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외화자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중 입금 산입된 외화평가 이익이 있네. 외화평가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는 입금 산입 유보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처분할 때 세무상 장부가액에 포함돼서 송금으로 기속이 되겠지. 동그라미 3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매입 당시 부당이익 계산 부인되었던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에 나오네. 그지? 시가 초과액이 있다고. 그럼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했겠지.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럼 처분할 때 처분가액에도 포함이 안 되겠지. 그지? 그지? 요게 틀렸지. 됐죠? 다만 뭘 주의해야 되지? 고가 매입했을 때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포함시키는 데가 있었지. 어디에 포함시켰지?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급이자 송금을 사용할 때 업무무관 자산은 지급이자 송금을 사용. 업무무관 자산 취득할 때 고가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 전체가 들어갔지. 즉 시가 초과액도 들어갔었다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만 좀 주의하면 돼.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8번으로 보세요.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돼 있죠. 3번이 틀렸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신고시 평가 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 방법을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하면 적법한 변경 신고를 보지. 즉 그해부터 바로 적법한 변경 신고를 봐서 저기 인정이 되잖아. 됐지? 그지? 됐죠? 네. 자, 9번. 옳은 걸 골라라 돼 있죠. 4번이 옳아요.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이 원칙이 된다고. 됐죠? 틀린 보기 볼게. 동그라미 1번. 기업의 기준에 따라 단기 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기 매매 항목은 부대비용을 단기 송금 처리한다고요.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재고자산은 제품 및 상품, 반제품, 제공품, 원료 및 저장품으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항목별, 종목별 평가할 수 있다고. 다만 영업장별로 다른 평가 방법도 적용할 수 있어.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부패로 인해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감액한 금액은 결산 내용에 관계없이 신고조정을 통해 송금산이 가능하다.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세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특별한 결산 조정 사항이었다고 해. 됐죠? 자, 그 다음 5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부법인의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평가 손실을 송금에 해당한다. 화폐성만 선택 가능했다고. 아까 그거 안 읽었네. 화폐성과 비화폐성을 어떻게 구분했지? 주의할 것. 선급금, 선수금은 비화폐성. 저거. 미수금, 미지급금은 화폐성. 그거 좀 주의하면 되지. 나머지는 화폐성, 비화폐성 그런 느낌상 온다고요. 자, 10번에 틀린 소리를 골라라는 데 있죠. 3번이 틀려서요.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식은 총평균법, 채권은 개별법,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자산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채권도 총평균법이지 뭐야. 그지? 그래서 틀렸지? 자, 그럼 11번. 자산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소리를 뭐라고 되지? 2번이 틀렸어요. 보험법 기타 법률에 따른 유무형 자산의 평가 손실은 평가에 속한 사업은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평가증만 인정이 된다고. 평가 손실이 인정이 안 돼. 됐죠? 12번 옳은 걸 골라라 돼 있죠. 2번이 옳아요. 법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 일반 법인 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 또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 즉 평가하지 않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 맞는 소리네. 자, 틀린 소리 볼게. 동그라미 1번.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해당 3년도 말 현재 매매 기준을 제정된 매매 기준을 평가해야 된다. 강제 평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강제 평가라고 해. 환영 회피용 통화선도, 환배동 병업 이런 것들은 선택 가능했지. 이제 동그라미 3번.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상환도 입금 송금에 산입한다. 상환손익은 실현이 된 거니까. 그렇지? 자, 동그라미 4번.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사업부터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해야 된다. 외화평가 손익은 여러분 회계랑 세법이랑 입장이 똑같은데 단기손익 처리해요. 단기손익. 자, 동그라미 5번에 법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통화선도 수학, 환배동 보험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부채를 해당 사업부터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 환변동 보험, 통화선도 수학 이거는 선택 가능했다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평가가 강제였고, 그렇지? 은행은. 자, 13번 틀린 소리를 골라라 돼 있죠? 그죠? 3번이 틀렸어요.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방법을 4년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신고를 하면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신고된 평가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된다. 일반 법인은 5개 사업년도 포함해가지고 선택한 사업년도 포함해서 5개 사업년도 지난 후에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해. 됐죠? 15번으로 갑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걸로 골라라 돼 있죠? 그죠? 그죠? 동그라미 3번이 틀렸어요. 채무의 출자 전환 내용이 포함된 태세기 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에 보증채무 대유변제 부상채권 100만 원을 출자 전환을 하고 이 채권을 포기한 거에 100만 원짜리를 대신에 주식을 받았다 그 얘기야. 그때 주식이 취득가액은 100만 원이다? 아니. 회생이 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면 주식의 취득가액은 100만 원을 해줄 수 있는데 다만 포기한 그 채권이 출자 전환한 채권이 대소불능 채권이면 안 된댔다고. 근데 보증채무 대유변제랑 부상채권이니까 대소불능 채권이지.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받은 거에 시가. 주식 받은 거에 시가니까 20만 원이 취득가액이 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 차익인 80만 원은 송금불산이라고. 됐죠? 됐어요? 자, 나머지 보기 볼 거예요. 나머지 보기. 자, 동그라미 1번.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시가 3천만 원짜리 유가증권을 2천만 원에 매입한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했네. 그지? 특수관계 법인이요. 개인이 아니야.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면 입금사리 유보했지. 차액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하면 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을 받을 거라고. 됐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시가가 된다고. 시가. 뭐야? 아니 저기 취득가액은 그냥 취득가액이 된다고. 취득가액 2천만 원이 된다고. 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저기 매도한 법인 입장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을 받아.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지 말고 4번. 토지를 현물 출자 받았어요. 받았다고 해. 그리고 주식을 줬어요. 그러면 토지의 취득가액은 110만 원. 당연하지. 현물 출자 받은 자산의 가액 시가라고 해. 받은 자산의 시가. 그렇죠? 됐나요? 그렇죠? 자, 주의. 동그라미 5번 때문에 이 문제 보는 거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 2억 원짜리 건물을 2억 5천에 매입했어요. 고가 매입이네. 특수관계 없네. 의제 기부금 판단해봐야 된다. 장부에 2억 5천을 잡았다. 그 얘기야. 그지? 잡아봐. 자, 거래가액이 얼마인데? 2억이야. 2억. 그지? 고가 매입이라고. 고가 매입. 그러면 정상가액 뽑아봐야 돼. 정상가액은 어떻게 되는데? 시가액 플러스 마이너스 30%였지. 고가 매입이니까 시가액 130% 하면 되겠네. 시가 얼마라고 돼 있냐? 2억이라고 돼 있지? 그럼 시가액 130% 하면 얼마야? 2억 6천이라고.
됐어요? 수험생이 어떤 실수를 하는데 이 차액 입금살인 뭐 송금살인 뭐 이러고 있다고. 정상가액보다 거래가액이 얼마인데? 2억 5천인데. 정상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을 했다고. 이게 2억 5천을 넘어서야지 의제기부금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적법하게 취득한 게 맞아. 적법하게 취득한 게 맞으면 2억 5천을 취득가액에 집어넣어야지. 요 보기와 반복돼 주의해야 돼. 네. 됐죠? 무조건 차액이 난다고 조정을 하고 그러면 안 돼. 됐나요? 네. 됐죠? 자, 동그라미 15번에 1번 궁금하신 분 계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조금만 보여줄까?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있잖아. 네. 우리는 항상 공부했을 때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취득하면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이를 입금 산입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안 한다 했잖아. 그지? 나도 법인이야. 나라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야. 특수관계 있는 법인. 얼마짜리 했어? 시가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취득해. 시가 3천이야. 3천. 근데 거래가액은 2천이라고. 그래서 얘가 주식 그냥 이래 할게. 유가지 거니까. 주식을 2천에 취득해가지고 장부에다가 달아놨다고. 장부에 달아놨다고. 그럼 봐봐. 얘 입장에서는 저가로 매입한 거야. 장사하는 놈이 싸게 샀으면 잘했지. 얘 입장에서는 저가로 양도한 거야. 특수한 게 있냐? 특수한 게 있네. 부당이익 계산부인 적용하는 거야. 그럼 시가로 거래하는 거거든. 물론 주요손익권을 검토하겠지만 중요해 지금. 중요해. 중요해. 됐어요? 됐어요? 그럼 입금사이 반대로 부당이익 계산부 얼마? 1,000만 원. 거래 상대방이 누군데? 법인이네.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게 있느냐? 사회유출. 누군데? 다른 법인, 타법인이네. 기타 사회유출 처리한다고. 기타 사회유출. 기타 사회유출은 사후관리라는 거 해 안 해? 안 하지. 왜 사후관리 안 하는데? 타법인에 갔을 때 거기서 기장. 어차피 순자산, 증가산이 입각해서 과세가 될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인데? 얘들은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에 샀잖아. 그지? 나중에 4천만 원에 판다고 볼게. 4천만 원에 양도하면 2천만 원 차익이 과세가 된다고. 어차피 처분할 때 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후관리 안 하는 거야, 얘들 입장에서.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 입장에서 세무조정이 없어요. 어차피 처분할 때 과세될 거니까. 되지? 네, 이렇게. 자, 16번 갑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용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설명이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물어보죠. 그죠? 5번이거든.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주식회사 A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식회사 B한테 토지를 2억에 팔았어. 근데 과락하는 거니까 시가는 불분명하네. 그러면 감정가액이 있나? 감정가액도 있고 상수세무 증여세법상 보수지원평가받고 금액도 있고 장부가액도 있네. 감정가액이 없어지. 감정가액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억 5천. 특수관계가 없네. 의제기분 문제를 판단해야지. 정상가액은 얼마인데? 저가 양도했잖아. 그러면 감정가액인 2억 5천에 70% 곱해야지. 그치? 그럼 얼마인데? 1억 7,500이야. 근데 2억에 팔았으니까 1억 7,500보다 더 많이 받았네. 잘했네. 문제될 거 없네. 세무조정 없다고 해. 1억 7,500보다 적게 받았어야지 의제기분 문제가 생기지. 되죠? 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주식회사 A는 건물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기 할부 조건으로 3억 원에 치르겠대. 현재 가치는 2억 5천이고. 그 장부에 어떻게 했는데? 현재 가치 평가했네. 장기 미지급금 달고. 그지? 건물을 사왔네. 장기로. 장기 할부 매 그래. 현재 가치 평가 계산하면 인정. 오케이. 됐죠? 동그라미 3번. 정기 재무상태표에 2,600으로 계상되어 있는 장기 외상 매출금 2만 불에 대한 거에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회사 A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안 했대. 응? 매매 기준율은 정기 말에 1,300원이었고 1,200원. 환율이 변동이 됐어. 아무런 회계처리 안 했대. 근데 평가방법도 신고 안 했대. 잘했네 그러면. 평가 안 해야지. 됐죠? 됐죠? 동그라미 4번. 보유하고 있는 상품 장부가액 800만 원짜리인데 파손됐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돼가지고 회계처리를 했대. 회계처리 어떻게? 650만 원을 영업의 비용 잡았네. 상품을 들고. 왜 이렇게 잡았지? 보니까 4년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가 150이라서 150만 원으로 감액시키고 차액을 평가 손실을 잡았네. 됐어요? 그죠? 감액 사유가 발생한 3년도에 결산서에 손실 또는 비용을 계상하면 인정되는 특별한 결산서 조사.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죠? 진짜 문제 없냐? 영업의 비용. 그래. 수험생들이 거기에 꽂힌다고. 어떤 수험생들은 공부 못하는 것들이 거기에 꽂힌다고. 이거 왜 영업의 비용 처리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본다고 쉬는 시간에. 그럼 내가 그런다고. 야, 이 회사에 전화해봐. 나 바쁘니까. 주식회사 A라는 회사에 전화해봐. 물론 안 받겠지. 그지? 세법하고 있는 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죠? 그 회계 입장은 어떤데요? 회계 입장은 어떠냐? 평가 손실. 어디에 집어넣냐? 어? 평가 손실 어떻게 처리하냐? 국제 기준. 소연아, 평가 손실 어떻게 처리하냐? 원아, 은우야, 어떻게 처리하냐? 충당. 단기 비용 처리해. 감모 손실을 어떻게 처리해? 단기 비용. 단기 비용 처리한다고. 또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기준이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계산하고 감모 손실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서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 그리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 그지? 근데 요즘 시험 문제 나오는 트렌드는 출제 교수님이 가정을 주지. 이 회사는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계산하고 있다. 그때 매출원가를 계산해봐 이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국제 기준은 무슨 말이었고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한다 돼 있다고. 그 단기 비용이 매출원가냐 영업의 비용이냐 국제 기준은 그게 안 중요하다 그 얘기야. 됐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법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동그라미 5번. 비상장부인인 주식회사 C가 파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식회사 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의 4년도 종료일 현재 시가가 0이 돼요. 쓰레기. 그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 그지? 그래가지고 회계 처리를 했대. 어떻게? 50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한 거야. 파산이네. 파산이면 상장 비상장 따질 것도 없잖아. 그지? 전에 평가 손실 계산하면 인정되지. 다만 비만 금액 1,000원을 남겨야지. 그래서 송금사님 1,000원 유보를 해야 된다고. 됐죠? 20번으로 오세요.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있죠.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 사업평가로 재평가 이익 300만 원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했어. 그때 세무조정은 입금살인 마이너스 유보, 입금살인 유보, 입금부살인 기타로 했다. 자, 지금 봐보세요. 경기가 안 좋죠. 금리 인하했어요. 금리 인하해가지고 안 될 시점인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그 음식점들 막 줄 폐업을 하고 있어요. 커피점들도 힘들고 커피 원두값은 오르지 전 세계적으로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어려워.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오늘 아침 뉴스키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보였어요? 결혼시켜 안 난 거? 그죠?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런 사설이나 칼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옥활 그 다음 대한 그 다음 한국이다 이렇게 그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 옥활과 해국 포기가 적골 나타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랑 영토 이야기하고 있는 대만, 그 다음에 한국. 그 전에 임기가 끝나야 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섭더라 진짜. 그래? 내 땅인데 다른 사람들이 땅 따먹게 하고 있죠.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지. 응? 땅 파가지고 갖고 가는. 뭔 얘기 안 했지? 응, 300만 원. 자, 토지 치르겠어요? 토지 1,000원짜리 치르겠어요. 1,300에 된 거예요. 기부이 줬죠? 얼마만큼? 300원만큼 기부이 줬죠? 그죠? 중개한 끊어봅시다. 토지 300원. 대변에 재표가 행위금 300원. 이에서 경우 기타 포괄소득이죠. 그죠? 그 세무조정하면 어떻게 되죠? 세법에서는 이런 거 인정 안 된댔죠? 이민평가증이니까. 그죠? 입금사리 기타. 그리고 토지 감액시켜야 되니까 소금산이 마이너스이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다르다고. 이 문제는 뭐가 다른데? 이 재평가가 법에 따른 거야. 보험부 기타 법률에 따른 거라고. 그래서 적법한 평가증이야. 적법한 평가증. 그러면 요거는 인정이 된다고. 그래서 입금사리 기타만 하면 돼. 세무조정. 됐죠? 문제는 좀 꼬아놓더라고. 됐죠? 그 다음 4번 보세요. 4번 동그라미 4번 보기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보기 한번 보세요. 자, 전기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 처리한 취득세 중 단기에 100만 원이 과원화급으로 환급되면서 환급금 이자 2만 5천 원을 다 받고 다 자빙 처리했대. 자빙 처리했대. 그럼 전기에 낸 취득세 있죠. 취득세 처음에 낼 때 비용 처리를 했었대. 취득원까지 잡아야 되잖아. 그럼 송금불산이 유보했겠지. 이걸 돌려받았다네. 그럼 추징되니까 입금불산이 유보지. 마이너스 유보. 그지? 그리고 환급금 이자는 조세 정책적인 차원에 따라서 무조건 입금불산이 맞지. 기타. 그지? 전부 다 입금불산이 되지만 100만 원은 마이너스 유보고 2만 5천 원은 기타라고. 됐죠? 됐어요? 요 보기 때문에 이 문제 풀었어요. 넘어가. 23번으로 보세요. 영리내용법인 내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와 손익기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은 통계서를 골라라 돼 있죠. 자, 2번이 틀렸어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그냥 은행이에요. 은행이 부여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아니지. 사업연도 종료일에 기준율로 평가를 해야지. 그지? 은행은 이런 걸로 묻고 사니까. 됐지? 24번. 손익기속 사업연도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걸 골라라 돼 있죠. 4번이 뭐라요? 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구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의 기준에 따라 그 구공채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차익을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틀린 보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잘 봐.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3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입금과 송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 자, 뭐하나?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아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세무사님.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데요? 해야지. 여러 개 조문을 믹스시켜서 오답 보기로 만들어놨어. 우리 세법에서 공부할 때 건설, 용역 제공 있지, 도급 이거는 장단기 구분했었지. 그때 장단기 어떻게 구분했어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야?
초과야? 이상. 이상이다. 이상이에요. 아쉽다. 괜찮다. 괜찮다. 예. 웃음이 나오지? 그렇게 생각해. 알았지? 지금 많이 틀려도 돼. 지금 울지 말라고. 시험 당일로만 실수 안 하면 돼. 그럼 뭐 초과는 어디에서 나와? 소연아, 초과는 어디서 나와? 장난기 구분할 때. 누가 문제 있어? 아니, 물어만 봤잖아.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해? 물어봤잖아. 임대손이지. 임대손이. 임대손이는 장단기 어떻게 구분하지? 임대료 지급 기간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초. 1년을 초과하는 지역. 그지? 그지? 됐죠? 3년 이런 거 아무 데도 없어요. 그죠? 예, 여러 개의 종류를 그냥 믹스시킨 거예요. 오답보기로. 자, 또 그러면 2번.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입금 및 송금의 귀속 사업료들은 대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료도 대금 청산일 뭐 여러 개 중에 빠른 날이라고. 빠른 날, 목적물의 인도일 뭐 이런 것들 중에 빠른 날이야. 상품 등 외니까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이런 것 중에 빠른 날. 자, 또 그럼 3번.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보통 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입금과 소급의 기속 사업료들은 대금 수수일이 아니랬다고. 매매 계약 체결일이라 했다고. 안 개버리라 했잖아. 기억나죠? 또 그러면 5번에 재고조사를 평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꾸 반복돼요. 자, 26번.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한 영리내역법인 주식회사 A가 2025년 풀입니다. 취득하여 당해 사업문도 말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내역이다. 이들에 대해서 필요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이를 반영한 법인세법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얼마냐 되죠. 그죠? 토지가 얼마냐? 즉 세법상 토지가액 얼마냐 이 얘기야. 그죠? 자, 9부 토지 A부터 보자. 25기반의 재무상태표에 5,400이라고 달려있다. 토지가. 자국가액에 대한 세부 내역 보세요. 취득 시 현금을 지불했는데 5천만 원 시가에 그리고 취득세 300만 원 취득세에 대한 가사세 100만 원 그래서 5,400이라고 달아놨대. 그지? 자, 세무 조정해보세요. 소구살이 100만 원 마이너스이고 됐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거 세법상 토지가액은 얼마예요? 5,300이지. 됐죠? 자, 그 다음 토지 B. 그러니까 여러 개 케이스를 대비하자고. 세무조정사항 물어볼 수도 있잖아. 시문제. 그렇죠? 자, 토지 B로 가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안 좋은 거에 힘이 없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후에 재정화 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재정화 변호사 오랜만에 만날 거 아니야. 보아는 그지? 좋지? 왜? 오후에 쉴 수 있잖아. 아니야? 백과사전 보면서 칼 아니야 책임. 그럼 그래 좀 보다가. 자, 토지 B 보세요. 잔고 2,500이라고 달려있어요. 왜? 시가가 2천만 원짜리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 주고 2,500만 원을 샀네. 특수한 기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했네. 그지? 의제 기부 문제 생기는지 봐야지. 정상가액 한번 따져보자고. 시가의 130% 해보면 되겠네. 그럼 얼마야? 시가의 130% 하면 2,600보다 작은 금액으로 샀네. 잘했네. 그러면 2,500이 다 되는 게 맞네. 세무조정 없네. 자, 그다음 토지 C 3천만 원이라고 달려있네. 취득일로부터 4년간 매년 말 4년간 1,0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지불하는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매를 했네. 이때 발생한 채무의 현재 가치는 3천만 원이라네. 회계상 1,000만 원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산했네. 즉 장기할부 매매로 취득을 했는데 현재 가치 평가를 했다는 얘기네. 돼 안 돼? 돼 안 돼? 되지. 된다는 얘기는 오케이 인정이 되지. 즉 세무조정이 없지. 세무조정이 없으면 세법상 취득가액은 얼마라는 얘기야? 3천이라는 얘기지 뭐야. 됐지? 됐지? 자, 토지 D 500만 원이 되죠. 취득 당시에 시가가 500만 원이라서 500만 원 취득을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멸실돼 버린 거야. 싹 쓸려 내려가 버렸다고. 그래 고유 목적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어. 당해 사업도 종일 현재 시가가 100만 원이래. 그럼 세법상 가액은 얼마야?
어떻게 100만 원이야?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을 계상해야 인정이 되는 특별한 결산 규정 사항인데 회사가 평가 손실을 계상했어 안 했어?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아? 보완아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장부에 얼마라고 달려있어? 500만. 그러면 안 했단 얘기잖아. 네. 그렇잖아. 네. 평가 손실 계상 안 했으면 그놈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뭘 어떻게 해? 가만 냅두는 거지. 그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세법상 가야 돼 안 가라는 얘기야. 500만. 500이라는 얘기지. 그치? 문제 재밌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응? 생각하는 문제. 응? 됐죠? 넘어갑니다. 29번. 비상장 영리 내부법인 주식회사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단기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죠? 모두 골랐더니 기억 하나야. 네? 끝판왕 문제의 바로 밑에 단계. 끝판왕 문제는 개수를 고르시오. 기억 하나야. 강강상 자산인 기계장치의 물리적 손상, 전세지변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인한 손상은 아니래. 어디 갖다 집어봤겠지? 그지? 됐죠? 에 따라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서 손상차손을 자랐네. 손상차손. 닮은 돼, 안 돼? 닮은 돼, 안 돼? 아니, 닮은 돼, 안 돼? 세법상 인정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손금사를 유보하면 되겠지? 아니, 주의해야 돼. 그 다음 멘트가 하나 더 있네. 이 금액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한다 돼 있지. 그지? 저기 뭐야? 그렇네. 갑자기 기억났네. 소연아, 혜련이 왜 안 데리고 왔냐? 언니야? 동생이야? 야, 언니 좀 데리고 오지. 머리끄댕이 잡고 데리고 왔어야지. 왜 안 왔어? 네? 자, 다음 멘트. 상각 범위를 초과한다. 이 멘트가 왜 주어졌을까? 왜 주어졌을까? 한마디만 딱 해주면 넘어가지. 이 멘트가 왜 주어졌을까? 왜 주어졌을까? 왜 언니 안 데리고 왔어? 언니! 언니! 왜 주어졌을까? 이 멘트가? 한마디만 해줘. 오늘 왜 주어졌을까? 아니, 한마디만 딱 해줘. 왜 주어졌을까? 즉시상각 문제 때문이잖아. 안 그래? 즉시상각 의제잖아. 그지? 단기 손상차손으로 잡은 거 단기에 계산 감가상각 필요 보거든. 그지? 근데 시분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이미 상각 범위를 초과했다잖아. 그러니까 전액 다 손금사를 유보하면 된다 그 얘기지. 됐죠? 그죠?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냐면 이 멘트가 안 주어져 있잖아. 만약에 빠뜨리잖아. 그럼 문제 오른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정도까지 공부한다고 수험생들이. 됐죠? 그래서 넘어가면 31번으로 볼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부법인 주식회사 A 되죠. 한국주택부채 기준 적용대상 IFRS 적용대상 아니랍니다. 25기 2025년 풀이에요.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돼 있죠. 그죠? 한번 해볼게. 이 뜻 보니까 재고자산이죠. 여러분 이게 제일 전형적인 재고자산 관련된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문제야. 대표적인 문제 하나씩 탁탁 풀 거야. 자 볼게요. 25기 재고자산 내용 장부가액 돼 있죠. 그럼 장부에 요만큼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총평균법에 의한 금액, 후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이렇게 주어진다고. 됐어요? 딱 보자마자 재고자산 평가 문제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 전형적인 문제라고. 반복 따라하면 그런 느낌이 와.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되어 있네. 되지? 자 밑에 괄호 2번 주식회사 A는 24기까지 원재료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해서 평가해 왔거든. 근데 25기부터는 후입선출법으로 바꾸고 싶대. 그러면 평가 방법의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20 몇 기? 24기야 25기야 24 24기 9월 9월 말까지 해야지. 그런데 변경신고를 25기 10월에 했대. 적법하게 했어 안 했어? 적법하게 안 했지? 그러면 임의 변경으로 보지. 임의 변경 때는 무시고시 평가 방법과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 둘 중에 큰 거지. 무시고시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 당초 적법하게 한 거는 총평균법. 둘 중에 큰 거 얼마가 커요? 25만 원. 근데 장부에는 얼마라고 달았어? 20만 15만 입금 산입 10만 원 유보해야지.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 그럼 다시 세법상 장부가액은 얼마야? 25만 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묻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문제는 차이를 조정하라는 문제고. 할 수 있겠죠? 네. 그죠? 그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침 안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네가 싫어 이거예요? 말도 하지 마. 그냥 문제를 풀어 이거예요. 어? AI랑 풀지 뭐 한다고 왔어요.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혜린이가 안 와서 힘이 없어? 그 누가 늦게 와서 그렇고. 너 때문이야. 너가 늦게 와서 지금 힘도 없어. 힘내세요. 합시다. 걸어서 한번 주식회사 A는 24기까지 재공품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대. 평가도 했고요. 25기에 변경신고를 안 했는데 지 맘대로 구입선출법으로 해버린 거야. 그러면 또 임의 변경이지. 임의 변경. 그러면 선입선출법과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총평균법 둘 중에 큰 거 얼마? 37만 원. 근데 장부는 얼마 달아놨어? 2만 원만큼 입금산이 유보해야죠. 됐죠? 할 수 있겠죠? 안 어렵죠? 자, 마지막 제품. 걸어서 한번. 주식회사 A는 제품을 신고한 평가 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대. 잘했네. 그럼 볼 거 없지? 근데 봐봐. 계산 착오로 5만 원을 과대 계산했네. 그럼 얘들은 임의 변경이 아니야. 단순 착오로 본다고. 단순 착오일 때는 차이 금액만 조정하면 된다고. 그죠? 그럼 5만 원만 조정하면 된다. 됐죠? 이거 물산이 마이너스이고. 그죠? 35번을 보세요. 문제 체크하고 연습장에 푸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뭐가 낫다 이래도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복습하는 시간이 적게 걸려요. 책에 바로 푸세요. 그래야 복습하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저 강사가 풀어주는 거지 내가 푼 게 아니잖아. 답만 체크하는 거 집에 가서 내가 다시 해야지 시간 많이 걸려요. 복습하는데. 정말 그래요. 35번. 다음 주식회사 된다. 될까? 돼야지. 그치? 주식회사 된다의 유가증권 관련 내용이다. 제5기 2025년 풀입니다. 유가증권 관련하여 세부 조정을 할 경우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의 순 차이는 얼마냐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저는 세부 조정만 할 거예요. 다만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대. 그럼 뭐야? 총평균법이지 뭐야? 그지? 됐죠? 자 밑에 걸어 1번 주식 제4기 작년이에요. 제4기 11월 25일 주식회사 된다는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주식을 얘기하는 거야. 주식회사 0의 보통주 만주를 2억 원에 구입했어. 그리고 뭘로 처리했어? 당기손익 공정가치적 범주로 분류했네. 됐죠? 됐어요? 뭐 손댈 거 있어? 손댈 거 없다고. 왜? 다른 단서가 없어. 여기 뭐 특수관계가 있고 뭐 저가 매입을 했고 고가 매입을 했고 뭐 그런 소리가 없다고. 됐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인데? 2억이지 뭐야. 됐죠? 그리고 바로 2번 4기 말에 공정가치가 22,000원이 돼가지고 평가이익자 받네. 평가이익을 뭘로 처리했대요? 아무 말이 없어. 그럼 이 회사는 기업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단기 손익 처리했겠지. 그지? 그럼 세법상으로는 이미 평가증이니까 입금불산이 마이너스이고 세부 조정해주면 돼. 됐어요? 소연아 됐니? 소연아 됐어? 잘 봐.
이 세무조정을 답에 반영하면 안 돼. 이 세무조정은 4기의 세무조정이라고. 지금 5기를 물어본다. 그치?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그치? 그럼 5기에는 분명히 이걸 처분할 거야. 추인하는 게 나오겠지. 추인하는 게. 됐죠? 자, 바로 3번에 제5기 3월 15일 주식회사 0으로부터 현금 배당 1,000만 원 받았대. 그리고 주식 배당 500만 원 받았대. 천주에 대해서. 액면이 5,000원인가 보다. 그지? 그리고 무상주 1,000주 받았대. 액면 5,000원. 그럼 500만 원치지. 그지? 그리고 무상주의 반은 자체이게 자본적 의제배당 관련된 거네. 그지? 다시 무상주의 반은 자체이익을 자본적이겠대. 자체이익은 입금이에요, 아니에요? 입금 항목이네. 그러면 무상증자 의제배당은 과세되겠네. 반 250만 원 입금사는 유보해야지. 그지? 그리고 나머지 반도 읽어볼게. 나머지 반은 건물 재평가 적립금 자본 적립에 의한 거네. 건물 재평가 적립금은 3%지. 그지? 입금으로 봐? 안 보지. 그럼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해? 안 하지. 됐어요? 됐나요? 네. 됐어요? 무상주와 배당 기준일은 제4기 11월 31일이다. 주식은 언제 취득했니? 뭐하나? 4기 11월 25일에 취득했네. 그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아니 기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의제배당이네. 그지? 그지? 그리고 현금 배당도 있고 주식 배당도 있네. 수익 배당도 입금 불사를 하냐 안 하냐? 안 하지. 그지? 됐어요? 그래서 의제배당에 대한 입금사는 250만 원 유보만 하면 돼.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에는 고수와 하수만 합격한다. 중수는 수익 배당은 입금 불사를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 떨어지지. 하수는 그런 걸 떠올리지도 못해서 합격하고. 그지? 그지? 아차 쉽지? 그지? 그지? 자, 읽었어? 이해됐어요? 자, 제일 위로 다시 올라가요. 35번 문제 세 번째 줄 읽어주라고 하나. 자익금이 없고 이 표현이 왜 주어졌는지 알겠지? 중수들은 여기 허용돼가지고 수익 배당금 입금 부산이 막 할 거 아니야? 하수들은 자익금이 없고 이 손을 왜 치? 막 이러는 거지. 그래 합격하는 거지. 안 해가지고. 응? 됐죠? 자, 그 다음 바로 4번 5기 5월 15일 주식회사 된다가 그지? 보유 중인 주식회사 0의 주식 12,000주 중 6,000주를 1억 3천에 매각했어. 자, 멘붕이 온다. 왜 멘붕이 온대? 왜 12,000주지? 처음에 10,000주 취득했거든? 그리고 주식 배당 1,000주 받았어. 무상증자 1,000주였고 그래서 12,000주야. 그 중에 6,000주 50%를 팔았지 않네? 할 게 뭐 있어? 유보잔에 추인시키면 되겠네. 유보잔에 뭐 있는데? 아까 의제배당 입금산입 250만 원 유보한 거 있지? 그지? 그리고 또 뭐 있어? 4기에 입금불산입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한 거 있지? 4기에 입금불산입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한 거 있고 그지? 그리고 5기에 의제배당 입금산입 250만 원 유보한 거 있지? 그지? 그렇잖아. 반을 팔아치웠다네. 반을 팔아 치웠잖아. 반을 팔아치웠으니까 요거 네팅한 금액을 요거 네팅한 뭐야? 입금 불산입 1,750인가? 그지? 요거 추인시키면 되지. 입금 산입 요거에 50% 요거 됐죠? 자, 그리고 괄호 5번 괄호 5번 공정가치가 23,000이 돼가지고 평가 입장은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됐죠? 됐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까 의제배당 가치였습니다. 수익배당 입금불산입 하면 안 돼. 배당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거였다고 해. 됐죠? 36번으로 가보자. 거의 다 왔어요. 버티세요. 주식회사 나도 앞에 된다. 뭐하나?
혹시 같은 해 문제가? 봐봐 2005년도 문제야. 회계사 기준. 그치? 출제 교수님이 너희도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나도 된다. 나도가 분명히 앞에 배치돼 있었을 거야. 문제 실전 시험에서 아니었으면 어쩌지. 응? 출제 교수님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보자고. 안 그래? 이렇게 나오는 해가 잘 없어. 항상 주식회사 서울, 주식회사 한국, 주식회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세무 이래 나온다고. 예. 근데 나도 된다 이거. 예? 왠지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나는 됐지. 이미 됐지. 여러분들은 된다. 예? 자, 소연아 도라이 아니다. 자, 주식회사 나도는 투자 채권 거래를 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제6기 2025년 풀이네요. 그죠? 채권과 관련돼 가지고 세무조정을 한다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세무조정 할게요. 괄호 1번 제5기 1월 1일 만기 보유 목적으로 액면가액 1억 원에 3년 만기 사채를 9485억 원에 취득했다. 이게 뭐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한 능력이 있는 경우 상각금원가 채점 금융자산 얘기하는 거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취득하면서 현재가치평가 해가지고 9485억 네팅한 금액으로 취득을 했어. 됐죠? 액면 이자는 6%고 유효 이자는 8%래. 이자는 몇 년 말 받기로 했대? 지금 받기로 했대. 그럼 나는 받기로 하는 입장이지. 자, 바로 이번에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상각했네. 상각하면서 상각금원가 채점 금융자산 잔고금액 증가시켰고 대변에 이자 수익 잡았네. 현금 받았으니까 미수이자는 없지. 지급식이 도래했네. 귀속식이 도래했네. 그럼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대신에 상각금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잔고금액을 증가시킨 게 세법에서는 임의평가적으로 보니까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고해야지. 됐지? 즉 1588 금액만큼만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고해야지. 근데 위에 현금 600이 아니라 미수이자 600 이래 왔으면 전부 다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고주지. 그지? 그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이자 지급일과 보호기한 말이 다른 경우. 이자 지급을 3월 말에 한다더라. 이런 경우 있었잖아. 그러면 미수이자 계상하게 되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그러니까 빨리 시험에 합격하세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자 지급일과 보호기한 말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야 재미가 있으니까. 표정 관리 좀 해줘라. 쓰레기같이 쳐다보지 말고. 자, 바로 3번. 제6기. 6기. 올해가 6기. 주의. 방금 그 세무조정은 작년 세무조정이야. 올해는 6기야. 6기. 또 팔아치울 거 아니냐. 유보자네 있으면. 그걸 물어보지. 자, 투자채권 절반을 팔아쳐야 돼. 반을. 그럼 유보자에게 50% 곱해가지고 추인시키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괄호 4번. 6기 말에도 이자 수익 계상했네. 그럼 상각금원가 측정 금융자산 858000 입금부산이 마이너스 유보하면 되겠네. 됐죠? 넘어갑니다. 38번. 자, 요거는 요 문제 하나로만 대비하세요. 그냥. 지원법이에요. 주권상장 내용법이네. 주식회사 A의 5기 자료이다. 5기 세무조정 한번 해볼게. 자, 괄호 1번. 주식회사 A는 25년 초에 2,800만 원에 취득을 했어. 뭐를?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을. 그래, 기타 파워제도 공정가치점 범주로 분류했네. 됐죠? 그리고 5기 말에 공정가치가 2천만 원 떨어져가지고 평가 손실 잡았네. 그지? 그 평가 손실을 어떻게 처리했는데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네. 아무 말이 없네. 아무 말이 없으면 이 회사는 기타 포괄손익 처리했을 거야.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송금산입 기타 입금산입 유보하면 되지. 됐죠? 됐죠? 평가 손실, 송금 산입 기타, 입금 산입 유보. 됐죠? 됐죠? 그 다음 주식회사 A는 25년 10월 1일 만기 보유 목적으로 700만 원을 취득한 주식회사 C의 회사채를 다음과 같이 처리했어. 어떻게? 상각금원가 측정 금융자산 증가시키고 이자 수익 잡았네. 상각한 거지. 그지? 이미 평가적으로 보니까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됐지? 자, 이제 괄호 3번이 지분법이야. 주식회사 A는 25년 초에 주식회사 D에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다른 회사 주식 2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분법을 적용을 해. 지분법을 30%라서 지분법 적용하는 거야. 6천만 원 취득해가지고
주식 취득일 현재 주식회사 D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2억 원이고 순자산가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지문법의 꽃이야. 이걸 삼각형이 하거든. 근데 1차 시험 대비 목적으로 우리 안 보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1차 시험에 등장해도 이게 없는 걸로 등장을 한다. 차이가 등장을 하는 거는 회계행위에서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주식회사 A는 2025년 3월 5일 주식회사 D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았어요. 현금 배당 밑에 붕괴 끄는 거 봐봐. 현금 배당 받았을 때 현금 들어왔고 대변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래서 지분법을 적용을 할 때는 그 관계기업으로부터 피투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투자 금액을 회수한 걸로 보거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주식의 잔금 금액을 줄여버려. 근데 법인세법은 지분법 이런 거 인정 안 하거든. 지분법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는 세법에서는 배당금으로 돈을 받으면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잔금 금액을 줄이면 안 되고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입금산입 유보를 해야 돼.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주식 잔금 금액을 줄였네. 인정이 안 된다던데 줄이면 안 되니까 입금산입 유보 이렇게. 혹은 송금물산입 유보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단기 순이익을 보고함에 따라 회계 처리했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 500만 원 지분법 이익 500만 원이 돼 있지. 그지? 요건 어떤 거냐면 피투자회사가 단기 순이익을 보고하면 그 중에 내 지분 비율만큼은 내 거다라고 보고 내 이익으로 잡아. 그 대변의 지분법 이익 이렇게 잡는다고. 그리고 투자 주식의 잔금 금액을 증가시켜서 차변에는 투자 주식의 잔금 금액을 증가시킨다고. 법인세법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데? 그건 주부의 이익이지 내 이익이 아닌데. 그 인정이 안 된다고. 인정이 안 되면 지분법 이익을 인정을 안 하니까 입금 불산입해.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 잔금 금액을 건드리니까 마이너스 유보 한다고. 됐죠? 이렇게 신나게 다 부인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넘어갑니다. 39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매매법인 주식회사 K가 25기 사업은 2025년 풀입니다.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세무조정을 완료했을 때 법인세법상 주식이 얼마냐? 봐봐 이렇게도 나오지? 그지? 세법상 주식이 얼마냐? 이래 물어보네. 그죠? 자 해보자. 9번에 주식회사 A의 주식 장부에 지금 2,500이 달려있어요. 2,500이 2025년 5월 4일 시가 1,000만원짜리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다시 이렇게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특수관계 없다. 특수관계 없다. 외의자로부터 1,5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고가 매입인데 그러면 의제기부 문제를 판단해야지. 의제기부 문제 됐지? 그러면 정상가액을 비교해봐야 되겠네?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럼 고가 매입이니까 시가의 130% 하면 되지. 그럼 얼마야? 근데 얼마에 취득했는데? 의제기부금이 200만 원만큼 있네. 그럼 그 200만 원은 의제기부금이지. 그럼 다시 돌아가서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1,300만 원이 되지. 계속 읽을게. 2025년 말 시가인 2,500만 원으로 평가했대. 평가가 인정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회사는 평가 이익을 1,000만 원을 잡았겠지? 그지? 평가이익 작은 거, 1,000만 원 잡은 거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지. 됐나요? 그리고 아까 고가 매입 있을 때 송금산이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럼 봐봐 총 1,200만 원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네. 2,500에 총 1,200 송금산이 하면 1,300이 되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에 정상가액이 취득가액이니까 1,300 그리고 평가 손익 인정 안 되니까 그대로 1,300 이렇게 해도 되고. 됐죠? 됐죠? 오케이. 세법상 가액은 1,300이다. 자, 밑에 바로 B의 주식 500만 원이 돼 있네. 됐죠? 세분해 보자. 2025년 2월 5일 시가 500만 원의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장부의 매입가액으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500만 원을 따랐다는 얘기지. 잘했네. 뭐 어쩌라고. 2025년 10월 25일 주식회사 B가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 전입해가지고 이익준비금 입금이잖아요. 자본 전입회가 무상증자를 했네. 그래 무상주를 200주를 받았네. 그런데 이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다네. 큰일 났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것도 못하네. 그치?
자, 봉환아. 그럼 회사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안 했다. 뭘 안 했다는 얘기야? 회계 처리 안 회계 처리 안 했다는 얘기지. 비만기업을 했다는 얘기지. 왜? 자산부채 작은 수익 비용 증감 변화가 없으니까. 됐죠? 네. 됐죠?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입금 산입해야지. 의제 배당으로. 그죠? 얼마만큼? 얼마만큼? 액면가액 있네. 발행가 곱하면 안 돼. 주식 배당이 아니라고. 그지? 그러면 액면가액 500이니까 곱하면 얼마지? 5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그러면 취득가액은 600이 되네. 아니 장부가액은 600이 되네. 됐죠? 네.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 밑에 세무사에 왜 수입 배당 입금부사입은 안 합니까? 수입 배당 입금부사입은 기타 처분되니까 유무 아닙니까? 세법상 취득가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 그래서 안 생략했어요. 됐죠? 자, 주식회사 C의 주식 125만 원 달려있네. 2025년 5월 4일 시가 125만 원의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장부에 125만 원 달려있다는 얘기지. 2025년 7월 5일에 주식회사 C가 파산했어. 그래 4년도 종료 현재 주식회사 C의 주식의 시가는 500원 쓰레기 조각이 된 거야. 쓰레기 조각. 근데 회사는 회계처리를 안 했네. 그럼 손댈 게 없지. 왜? 평가 소실을 계산해야지 인정되는 특별한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계산을 안 했네. 그지? 그러면 할 거 없지. 그 말인즉슨 장부에 있는 125만 원이 세법상 가액이 되겠지. 됐나요? 네. 자, 마지막 4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인내부 주식시켜서 K는 25개에 발생한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평가 방법으로 기말 현재 매매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환율 변동분을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변동을 이제 반영을 하면 돼. 그렇지? 대신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됐죠? 자, 25기 말 환율이 1,000원이네. 자, 회사는 25기 결산 시 다음과 같은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 처리했대. 단기 손익 처리하는 게 맞거든. 잘했네. 평가 전가액은 발생일의 매매 기준율이래. 자, 외화액은 평가 전가액이 11만 원인데 평가 10만 원 해가지고 외화 평가 손실 만원 잡았네. 잘했네. 외화 매출 적권에 대해서도 잘했네. 외화 선급금 하면 안 되지. 비화폐성인데. 그래서 입금물산이 마이너스이고 외화 재고조사 비화폐성이잖아. 송금물산이 유고. 외화차 입금은 잘했네. 손댈 거 없네. 쉬었다가 감가상각비로 갑시다.